안녕하세요. DJ 가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인성교육은 안 시키나 봐? 하긴 주입식 교육만 시키니까 인성이 이 모양 이 꼴이지. 나는 이런 인성 더러운 집안이랑 상종 못하겠으니까 연 끊어요. 연락하지 마세요. 제가 시댁 식구들한테 이리 소리쳤는데도 저를 계속 괴롭혔죠.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발도 못 붙이고 있을 정도로 망신을 줬어요. 도대체 어떻게 했냐고요? 이 사연 끝까지 들으면 알 수 있으니까 꼭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살로 7급 공무원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데요. 동서는 피부과 의사고 시누이는 방송작가라서 주눅이 들었죠. 왜냐하면 저는 중졸이었거든요. 결혼 전에 남편한테 고졸이라고 말해놔서 시댁 식구들 모두 고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님께서 남편이랑 시누이 졸업사진을 꺼내서 보여주는 거 있죠? 시댁에서 차 마시다 말고 갑자기 자랑을 하신 거였습니다. 우리 아들이랑 딸 졸업사진 좀 봐라. 원욱이는 훤칠하니 잘생겼고 금애는 참하고 예쁘지? 원욱이는 전교에서 1등 했고 금애는 상장이 이만큼이나 있다. 둘 다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해서 반장시키겠다고 난리였어. 이러면서 저보고 졸업사진을 보여달라며 학창시절에 어땠냐고 물어봤습니다. 이때까지 모두가 잘해주셔서 죄책감이 들더군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처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어머님이랑 동서한테 드릴 말씀이 있는데 사실 저 중졸이에요. 속여서 죄송해요. 그동안 남편도 모르고 있었어요. 안 그래도 중졸 숨기고 싶었는데 시댁 식구들 학력도 좋고 대단해 보여서 저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어요. 고개를 푹 숙이며 사과했지만 시댁 식구들 분위기가 싸늘하더군요. 남편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절 보고 있어서 놀랐어요. 그러다 결국 남편이 침묵을 뚫고 이리 말했어요. 당신 미쳤어? 이거 사기 결혼이야. 어떻게 그런 걸 속일 생각을 했어? 안 되겠다. 엄마, 우리 일단 돌아갈게요. 어머님은 붙잡지도 않으셨어요. 남편과 같은 표정으로 절 뚫어져라 쳐다보고만 계셨죠. 그때가 돼서야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절대 용서받지도 이해받지도 못하겠다 생각했는데요. 남편이 돌아오는 길에 이런 말을 꺼내더군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생각할수록 이해가 안 되네. 학력을 왜 속인 거야? 나랑 결혼 못할까봐? 하긴 중졸이라고 하면 시댁 식구들 다 반대했겠네. 이런 말을 하면서 중졸인 게 티났다며 제가 말하는 게 교양 없었다는 거 있죠. 속인 건 잘못이지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남편뿐 아니라 동서까지 절 무시하더라고요. 시댁 식구들끼리 여행 간다고 만든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맞춤법을 틀리게 말하니까 동서가 이랬어요. 왜 이래요? 학교도 안 나온 사람처럼. 됐어를 틀리고 있네. 됐어가 아니라 됐어예요. 초등학생도 안 틀리는 걸 틀리고 앉아있네. 그 와중에 남편이 중졸이라서 그렇다고 말해주더군요. 동서는 시어머니한테 전해 들었으면서 이제 한 척 연기를 했어요. 그것도 모자라 이런 말까지 제게 했습니다. 중학교만 졸업해서 맞춤법이 어렵구나. 난 몰랐네. 근데 왜 우리 속였어요? 하긴 속이지 않고서 우리같이 좋은 집안으로 시집 오기 힘들지. 포기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배우세요. 동사무소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 있던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전쟁통에 못 배운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 잔뜩 계시던데? 동서가 이러는 걸 처음 봐서 당황했죠. 근데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동서가 이제 본색을 드러냈다는 사실을요. 저도 속인 건 사실이라서 동서와 강하게 맞서 싸우진 못하고 차분하게 이야기했어요. 속인 건 죄송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건 없잖아요. 제가 이런 문자를 보내기 무섭게 동서도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거 아니라고 하지, 남편도 예민하게 굴지 말라고 하지, 절 이상한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동서와 시어머니가 이번엔 제 집을 찾아왔어요.
퇴근하고 잠깐 들렀다면서 저보고 할 얘기가 있다길래 일단 들여보냈죠. 차 한 잔을 내주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대놓고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형님, 동사무소에서 하는 수업 안 들을 거면 내가 맞춤법 수업해줄까요? 전부터 신경 쓰였는데 아예 써보세요. 설마 안 해를 안 해라고 쓰지는 않죠? 이렇게 말하면서 선생처럼 가르치려고 들더군요. 그러면서 자기가 맞춤법 교정시켰다고 으스대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이제부터 저도 제 성질대로 해버렸어요. 그만 좀 하세요. 내가 언제 가르쳐달라고 했어요? 무시하는 것도 정도껏 해야지. 제가 아무리 속였어도 적당히 하시라고요. 제가 윽박 지르니까 동서는 생각해줘서 한 말인데 왜 그러냐고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어요. 결국 저는 그동안 참아온 화를 터뜨리고 말았죠. 네가 뭐 선생이야? 왜 자꾸 가르치려고 드는데? 너야말로 뭐라도 되는 줄 알아? 무시해놓고 아니라고 하면 내가 네 이럴 줄 알았냐고. 내가 빡대가리인 줄 알았나 본데 예의 좀 지켜. 그리고 쫓아내려고 하니까 남편이 나섰어요. 갑자기 왜 그래? 당신 요즘 좀 이상해.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 동서한테 빡대가리가 뭐야 빡대가리가. 남들한테도 그렇게 말 안 하겠다. 이 와중에 시어머니까지 나서서 제게 자격지심이 있다고 따지더군요. 우리 둘째 며느리는 좋은 마음으로 말한 건데 자네 동서가 의사라서 질투하는 거야? 학력 속에서 시집 왔을 때부터 알아봤어. 아주 우리를 호구로 보는구먼. 우리 아들 만나서 출세하니까 좋지. 시집 못 왔으면 아주 땅거지가 됐을 것이. 여기서 동서까지 나서서 저를 공격했어요. 내가 요즘 심리학을 배우고 있는 중인데 요게는 본인 콤플렉스가 투영된대. 형님이 본인 학력에 불만이 있으니까 욕할 때부터 빡대가리라고 말한 거잖아. 본인이 본인 얼굴에 침 뱉는 거지 뭐. 평소 말투를 보면 그 사람 인생을 알 수 있다고 하던데 그 말이 딱 맞네. 그곳에선 제 편은 없었어요. 다들 절 헐뜯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었죠. 학력을 속인 내 죄라고 생각하다가도 시댁 식구들이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실망스럽더군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런 말까지 했는데요. 그동안 저 중졸인지도 몰랐잖아요. 이제 와서 중졸 타령하면서 비꼬고 난리치시네요. 이렇게 수준 안 맞는 사람이랑 어떻게 가족이 되고 같이 있을 생각을 하셨어요? 급 안 맞는 사람이 속인 것도 모자라 여기 있어서 죄송하네요. 먼저 가볼게요. 제가 결국 제 집에서 나가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어요. 친정으로 가는 길에 가족 단톡방까지 나가버렸죠. 당연히 친정엄마는 제가 올 줄 모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다 털어놓으니까 친정엄마도 듣고 놀라셨어요. 제가 학력을 속인 걸 모르고 계셨거든요. 뒤늦게 제 말을 듣고 한숨을 푹 쉬시면서 이리 말씀하셨어요. 네가 속인 거니 뭐 어쩌겠냐. 사기당한 기분이고 배신감 들어서 빈정대는 걸 수도 있어. 그냥 눈 딱 감고 잠시만 참고 살아. 그럼 해결될 거다. 엄마 말을 들으니 그동안의 서러움이 밀려왔어요. 그래도 울음을 꾹 참고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때부터 시댁 식구들이 저를 본격적으로 무시하기로 마음먹은 걸 저랑 엄마 둘 다 몰랐던 거죠. 저도 물론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어요. 남편에게 시댁 식구들이 자꾸 무시하면 연을 끊겠다고 선포했는데요. 남편이 글쎄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우리 가족들이 나쁜 사람 아닌 거 알잖아. 다음에 또 그런 식으로 굴면 내가 잘 중재할게. 그런데 당신이 속인 건 맞으니까 그것 좀 생각해주라. 응? 누가 보면 남편이 억만장자인데 제가 등골 빼먹은 줄 알겠더라고요. 애들 키울 때 남편 월급이 200이었어요. 실수령액이 200이었다고요. 식당 설거지 알바도 하고 편의점 알바도 해보려다 포스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만둔 적도 있어요. 남편은 이걸 다 알고도 속인 게 맞다는 식으로
저를 가해자로 몰고 갔죠. 결국 제가 눈을 부라리며 남편과 맞서고 말았어요. 그래, 내가 속인 게 맞아. 근데 내가 당신 만나서 더 고생한 건 잘 알고 있잖아. 식당 알바하다가 주부습진 걸리고 하지정맥류 생긴 거 기억 안 나? 병원 갈 돈도 아까워서 진통제 먹으면서 겨우 참았어. 내가 속인 게 그렇게 열받으면 이 결혼 무르자. 무르자고! 남편은 저보고 진정하라며 자기는 또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래요. 어쩜 피 하나 안 섞였는데 동서랑 똑같은지 울컥하더라고요. 남편이 말하는 거 보면 동서가 와이프인 줄 알겠어요. 아니, 재수 씨가 많이 기분이 나빠서 그랬나 봐. 당신이 정 그러면 내가 따로 만나서 이야기해볼게. 나도 다 알지. 당신 힘들게 애들 키운 거. 아니까 좀만 기다려봐. 시간 지나면 가족들도 기분 풀리겠지. 그런데 나도 동서한테 돈을 빌려서 눈치가 보여. 당신이 좀 이해해주라. 남편이 뒤통수를 긁적이면서 말을 하길래 얼마 빌렸냐고 물었어요. 남편 입에서 5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 돈으로 뭐 했냐고 물었더니 이리 대답했어요. 아니, 사실 차 사고가 났는데 배달부가 합의금을 달라는 거야. 내가 그때 술을 좀 먹어서 경찰에 신고할까봐 준 거야. 당신도 알잖아. 공무원 바닥 너무 좁고 인맥 타는 거. 음주운전 사고 낸 거 소문나면 나 진급도 못하고 겉돌까봐 그랬어. 숨겨서 미안해. 남편도 절 속였으면서 어떻게 저한테 이러는 걸까요? 그럼 동서도 알고 있는 걸 텐데 저한테 하는 걸 좀 보세요. 그냥 속여서 짜증이 난 게 아니라 제가 만만해서 이러는 것 같더군요. 제가 남편 덕 좀 봤으면 말을 안 해요. 7급 공무원 월급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면서 애들 키웠어요. 한마디로 시댁 식구들은 속인 거에 서운해하는 걸 넘어서서 무시할 건더지가 생겨서 기뻐하는 것 같았죠. 전에도 절 드잡고 싶었는데 틈이 없어서 못 잡았던 것 같아요. 일단 남편이 중지한다고 하니 지켜보려고 했는데요. 그 와중에 동서는 유튜브나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서 조금씩 유명해지고 있었어요. 피부가 좋아지는 꿀팁을 알려주는 건강 콘텐츠를 주로 해서 주부들한테 인기더라고요. 결국 피부과를 찾아오는 환자들이 더 많아져서 돈을 더 버니까 기세등등해졌죠. 저랑 사이가 급격하게 안 좋아져 놓고 주말에 뻔뻔하게 이런 연락까지 왔어요. 형님, 내가 에세이 냈는데 책 받으러 오세요. 사인해줄게. 이거 없어서 못 파는 거다? 내가 가족들 주려고 겨우 구해온 거야. 저는 이 문자를 보고 무시해버렸어요. 전화도 안 받고 있는데 남편이 다가와서 뭐 하냐는 거 있죠? 재수 씨가 에세이 냈다고 사인 받으러 오라던데 연락 못 받았어? 얼른 옷 입고 가자. 시간 얼마 안 남았어. 제가 거길 왜 가냐고 안 간다고 했더니 남편이 한숨을 푹 쉬었어요. 동서한테 돈을 빌렸다길래 이번엔 또 무슨 돈이냐고 소리쳤어요. 그런데 남편이 자기 월급 타령을 하면서 둘러대더라고요. 공무원이 벌면 얼마나 번다고 그러냐? 당신도 내 실수령액 얼마인지 알고 있잖아. 당신이 시댁이랑 연 끊길 원하면 나가서 일해. 그럼 내가 재수 씨한테 사바사바 할 일은 없지. 아무튼 우리 가야 돼. 재수 씨가 오면 돈 안 갚아도 된다고 했단 말이야. 아니, 나랑 상의도 없이 돈을 빌리는 게 말이 되냐. 가뜩이나 동서랑 사이도 안 좋은데 똥을 싸지려고 오면 어떡하냐 엄청 따졌었죠. 그런데 남편이 그동안 빌린 돈이 너무 많다며 600만 원을 무슨 수로 갚냐고 하더군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일단 가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남편한테 신신당부를 했어요. 당신 다음부터 1억이만 해봐. 시댁 식구들이 막말하면 바로 나올 거야. 당신이 중재 안 해주기만 해봐. 이거 약속한 거다. 남편이 건성으로 그러겠다고 말하길래 일단 동서가 보내준 주소로 갔어요. 도착해보니 고급진 레스토랑이더라고요. 안으로 들어가니 시댁 식구들은 절 쳐다보지도 않고 남편만 환영해줬죠.
식사가 이미 나왔길래 저는 묵묵히 밥만 먹었어요. 동서는 밥도 안 먹고 신나게 책에 사인을 한 뒤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책인가 봤더니 그냥 그동안 만난 환자에 대한 이야기와 자기 인생관 같은 내용이었어요. 그때 동서가 책을 보고 있는 저를 쳐다보며 대학병원에서 일할 때 만난 여자 환자 이야기를 하는 거 있죠? 장기 입원하던 여자 환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 학력이 중졸이더라고요. 20대 중반까지 경력이 공백이라고 하길래 아파서 그러겠거니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고 쳐서 여자 교도소에 있다가 나온 사람이었대요. 이 말을 하면서 저를 보고 웃길래 기분이 나빴어요. 나한테 하는 말이냐고 물어보니 동서가 아니라면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형님, 진짜 자격지심 있는 것 같아. 형님은 중졸 아닌 것 같아. 걱정하지 마. 무시하는 것도 정도껏 해야지. 결국 제가 폭발하고 말았어요. 내가 중졸이어도 인성은 너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 고등학교에서 인성교육은 안 시키나 봐. 하긴 주입식 교육만 시키니까 인성이 이 모양 이 꼴이지. 나는 이런 인성 더러운 집안이랑 상종 못하겠으니까 연 끊어요. 연락하지 마세요. 이렇게 소리 지르고 나가버리니까 남편이 절 붙잡으면서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약속대로 하자고 남편에게 이리 말해버렸어요. 내가 미리 말했지. 시댁 식구들이 막말하면 나오겠다고. 당신이 중재해준다면서 왜 아무것도 안 해? 내가 무시당하는 게 안 보여? 그냥 내가 예민하게 구는 것 같아? 이게 괴롭히는 거지. 도대체 뭐 하는 걸로 보여? 웃고 떠드는 걸로 보였어? 사람을 이렇게 대놓고 비꼬고 무시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제가 말을 와다다다 내뱉으니까 남편이 벙찐 표정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머리끝까지 화가 나는 바람에 식당으로 다시 들어가서 제 자리에 있던 책을 동서에게 집어던지며 소리쳤어요. 야, 이딴 거 너나 읽어. 내가 중졸이라 속여서 피해준 거 있어? 나 남편이랑 결혼해서 이득 본 거 없어. 남편 월급 적어서 허리띠 졸라 맸다고. 나도 투잡 뛰어서 애들 키웠다가 이제 겨우 쉬는 건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가족한테 이러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나한테 에세이 이런 거로 연락하지 마. 너같이 거만한 사람 책을 누가 읽어주긴 할 것 같아? 제가 이러고 나와버리니까 시댁 식구들과 아슬아슬하게 이어지던 신경전이 아예 전쟁으로 선포되고 말았어요. 저를 따라 집에 온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한 거야? 당신 우리 가족들이랑 안 볼 거야?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딨어. 우리 엄마 화 많이 났으니까 지금 당장 가서 사과해. 그리고 당신도 사과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굳이 이럴 필요까지 없잖아. 남편이 이해 못하겠다는 말까지 하길래 바로 입을 열었어요. 그래, 이해하지 마. 누가 이해해달래? 우스갯소리로 남편의 뜻이 남의 편이라던데 딱 맞네. 당신이 내 편 들어준 적 있기나 해? 몇십 년 동안 시댁 식구들한테는 우리 가족, 우리 엄마, 우리 거리더니만 나한테는 뭐라 했는지 기억나? 당신이 이해해. 당신이 배려해. 당신이 먼저 다가가야지 이런 소리 했어. 나한테 우리라는 말 쓰면서 챙겨주고 편 들어준 적 있어? 내가 남 같다 이거지? 그래. 이왕 남된 거 각방 쓰자. 당신이 나가서 소파에서 자. 제가 거실에서 먹고 자고 입으라며 짐을 전부 다 꺼내서 거실에 놔뒀어요. 그렇게 제가 안방 침대를 쓰고 남편이 소파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예상대로 남편이 사과하며 잘하겠다고 하지도 않아서 한 집에 있어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었죠. 동서한테 흠잡히기 싫어서 그 600만 원을 갚아야겠더라고요. 안 그래도 꼬투리 잡아서 저 무시하고 비웃던 사람인데 빚까지 있으니 얼마나 우습게 할까 싶었거든요. 결국 저는 일을 구하려고 알아보다가 마트 캐셔 일을 하게 됐어요. 거기에 계산대가 여러 대 있었는데 제 앞에서 캐셔 일을 하고 있는 동료가 눈에 띄더라고요. 저랑 또래인 것처럼 보여서 먼저 말도 걸고 인사도 했어요. 그런데 도통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말을 더듬거리더군요.
사람은 착한 것 같아서 신경 쓰지 않고 계속해서 아는 척을 했죠. 제가 일하는 타임이 오후 파트타임인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였거든요. 안 그래도 남편이 너무 싫었던 저는 저녁을 먹지 않고 오는데 도시락을 싸올 테니 같이 먹자고 했어요. 그렇게 그 동료랑은 저녁을 먹으면서 친해졌어요. 어느 날은 일 끝났는데 배고파서 야식을 먹자고 했죠. 근처 치킨집에서 먹기로 한 날, 별로 친하지 않는 동창의 딸 축의금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니 글쎄 어쩌다 얘기 몇 번 나눈 애가 연락 와서는 자기 딸 결혼식에 와달래. 그런데 걔는 내 자식들 결혼한 날에 연락 온 적도 없거든? 나도 연락한 적 없고. 뻔뻔하게 제주도에서 하는 결혼식을 와달라는데 교통비도 안 주는 거야. 내가 안 간다니까 뒷담을 한 거 있지? 세상에 이런 애가 다 있나 싶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축의금 문제는 늘 피곤하다. 안 주고 안 받고 싶다고 말했죠. 그러다 이 친구한테 의외의 사실을 전해들었어요. 나 사실 중졸이라서 친구가 없어. 그래서 결혼식 날에 와달라고 연락 온 사람도 없더라. 성격이 이래서 친한 동료나 동네 사람도 없어서 그런 건 잘 모르겠네. 가봤자 가족이나 친척들 결혼식에나 가봐서. 친구가 뒷목을 긁적이면서 말하는데 저도 중졸이라서 반가웠어요. 그래서 슬쩍 나도 그렇다고. 안 그래도 남편이랑 시댁 식구들이 중졸이라서 무시한다는 이야기를 늘어놓았는데요. 이 친구는 제가 활발하고 자신감 넘쳐 보여서 그럴 줄 몰랐대요. 그게 그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하니까 제 말에 맞장구 치면서 처음으로 환하게 웃더라고요. 자기랑 같은 부분이 있어서 친밀감을 느낀 것 같았죠. 그동안 안 하던 질문을 먼저 하더라고요. 중졸인 이유를 묻길래 아버지 사업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홍삼 공장을 운영했는데 그게 망해서 집에 압류딱지가 붙은 거야. 그 뒤로 빚쟁이들 찾아와서 문 두드리고 그래서 도망 다니느라 학교 그만뒀지. 너는 뭐 때문에 중학교만 졸업한 거야? 제가 이리 물으니 친구가 물을 한 모금 마시더라고요. 그 당시 일이 생각나 괴로운 듯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꺼낸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죠. 내가 긴장하면 말을 더듬고 난독증까지 있었거든. 그래서 선생님들이 뭘 읽으라고 시키면 아예 못했어. 그걸 애들이 비웃는 바람에 말을 더 더듬게 됐어. 안 그래도 성격이 소심한데 더 소심해져서 애들하고 말을 못하겠더라. 결국 적응 못해서 자퇴하고 혼자서 공부하려는데 트라우마 때문에 공부를 못했어. 글만 읽으면 그때 애들이 생각나서 속이 울렁거리는 거야. 그 뒤로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다가 최근에 겨우 나오기 시작했어. 친구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자신의 아픔을 고백하길래 가슴이 찡해지더군요. 뭐 그런 애들이 다 있나 소리치기 무섭게 친구가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걔가 TV에 나오는 거 있지? 건강 프로그램인가 그런 데 나오길래 깜짝 놀랐어. 나는 몰랐는데 걔는 피부과 의사 됐더라. 나는 걔 때문에 이렇게 사는데. 너무 억울한 거 있지? 친구가 말하는 내용을 아무리 들어봐도 동서를 말하는 것 같았죠. 저는 혹시 그 애가 이 사람이냐고 물어보면서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바로 맞다고 하길래 제가 놀라서 이렇게 소리쳤어요. 어머, 세상에. 세상 좁다, 좁아. 어떻게 이렇게 좁을 수가 있냐? 이 사람 내 동서야. 내가 저번에 말했지? 자꾸 무시하고 꼽준다는 동서. 얘가 널 놀리고 따돌렸다고? 말도 안 돼. 거짓말이지? 우리는 너무 신기해서 서로 입을 틀어막으며 별일이 다 있다고 말했는데요. 평소 동서를 싫어했던 저는 친구에게 따돌린 증거가 있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친구가 고개를 젓다 말고 갑자기 생각난 듯 아 하고 입을 열었어요. 학교 생활 기록부 말고는 없을 거야. 걔가 날 때리거나 욕한 것도 아니고 교묘하게 무시하고 친구들한테 뒷담했거든. 철저하게 혼자로 만든 것밖에 없어서 증거는 없어. 선생님이 내 편 들어주셔서 다행이지. 그것도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안 남아있을걸?
하지만 그 당시 학교 생활기록부는 너무 옛날 기록이라서 찾기 힘들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동서에게 복수를 하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한데 친구는 절 말렸어요. 뭐하러 네 인생 복잡해지게 그래. 신경 쓰지 마. 괜히 참교육하고 나섰다가 고소당한 사람도 있더라. 말년에는 결국 지가 한 짓 다 돌아갈 거야. 너는 몰라도 난 괜찮으니까. 어차피 지난 일인걸. 내가 바보 같아서 당한 것도 있고. 친구가 이상한 소리를 하길래 무슨 소리냐고 반박했죠. 그게 왜 네 탓이야? 걔도 한번 당해봐야 돼. 난 무시하다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그렇게 설치고 다니는 거야. 말년이 아니라 업보가 지금 돌아가게 만들 거니까 두고 봐. 친구가 동서 때문에 중졸이 됐으니 중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한 세월까지 다 갚아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바로 어떻게 했냐고요? 제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녀석에게 연락을 했죠. 동서가 인터넷 방송에만 나오다가 최근에는 TV에 출연하기 시작했거든요. 동서 이름이 슬슬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쪽 저쪽에서 다 나오고 있었죠. 어느 날은 TV를 틀었는데 우연히 동서가 나와서 일이 말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너무 소심해서 친구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책만 읽고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책이랑 교과서가 제 친구였던 거죠. 소심하고 친구가 없긴 개뿔. 대장처럼 여자애들이랑 몰려다니면서 마트 친구를 따돌렸으면서 뻔뻔하더군요. 동서의 실체를 모르고 있는 MC들은 박수를 치며 역시 의사 선생님은 다르다고 했어요. 내 자식들은 놀러다니기 바쁘고 사고치기 바빠서 책 한 권을 안 읽어요. 공부도 이미 때려쳐서 지금은 대학도 안 간대. 역시 의사 선생님들은 달라요. 책이랑 교과서가 친구라잖아. 우리 자식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네. 이러면서 얌전하고 조용한 친구가 있으면 동서처럼 의사가 될 테니 잘해주라는 말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동서가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아니에요. 저 같은 게 뭐라고 그렇게 띄워주세요. 그래도 저같이 겉도는 친구 있으면 챙겨주세요. 그 친구가 되게 좋아할 거예요. 방송에서 아주 천사 코스프레를 하고 있더군요. 동서는 연예인들이 자기를 추켜 세워주는 걸 즐기는 것 같았어요. 너무 좋아하며 활짝 웃는 모습을 보니 속이 부글부글 끓었죠. 그러다 제게도 기회가 왔어요. 오랫동안 연락이 닿지 않던 동창 녀석에게 일이 전화가 왔거든요. 야, 인터넷 방송에서 고정 출연하고 있다던 피부과 의사 네 동서라고 하지 않았어? 우리 프로그램에 네 동서 출연할 것 같은데? 회의 시간에 캐스팅하자고 해서 내가 연락해보고 있는데 네 생각이 나서 전화해봤어. 동창 녀석이 방송국에서 작가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사이가 멀어졌다가 신우이랑 같이 일하고 있다는 소식에 다시 연락이 닿았어요. 그 뒤로 저한테 방송 소재를 고민하며 아이디어를 얻어가더라고요. 동창이 옛날에도 이런 방법으로 재미난 이야기를 가져가곤 했는데요. 이번에도 동서의 특징을 물어보며 새로운 출연자인 동서를 잘 살릴 수 있는 소재가 없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그러면 학교 생활기록부를 이용해서 코너 만들어보는 건 어때? 선생님들이 어떻게 평가했는지 문구도 읽어보면서 학창시절 어땠는지 썰도 푸는 거야. 가능하면 수미양가로 평가한 옛날 성적표 공개해도 재밌을 것 같지 않아? 동창이 제 말을 듣고 재밌겠다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회의 시간에 말해보겠다고 해서 가슴이 두근거렸죠. 마트 친구가 말한 것처럼 학교 생활기록부가 공개되면 동서 인생도 끝장이 날 테니까요. 물론 저는 아무것도 모른 척 동창에게 동서 어릴 때 모습이 너무 궁금하다며 저도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2주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동창이 제가 말한 대로 회의를 해보고 동서도 만나봤나 봐요. 갑자기 차 한잔 하자면서 집 앞까지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 있죠? 일단 동창을 데리고 가까운 카페로 향했는데요. 동창이 커피가 나오기도 전에 앉자마자 이런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기 사람들 없지? 세상에, 너 보자마자 말하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다. 네가 말한 대로 방송 진행해보려고 네 동서한테 학교 생활기록부 달라고 해봤거든? 그런데 네 동서가 싫대. 고정 출연자라서 뺄 수도 없어서 뭐 때문에 그러시냐.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은 편집하거나 모자이크 처리해서 진행하겠다고 했어. 그랬더니 자기가 오해를 받아서 누명을 썼다고 하더라. 동창이 이때 주변을 둘러보더니 사람들이 몰려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목소리를 줄였어요. 무슨 누명인지 몰라도 이상한 것 같아. 내가 누명 씌인 거면 문제 없는 거 아니냐고 그 부분만 잘라서 진행하겠다고 했거든? 그런데 네 동서가 떼온 학교 생활 기록부에 뭐라 적혀져 있었는지 알아? 독단적이고 친구를 교묘하게 놀리며 따돌리는 경향이 있음.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동창이 이때 저보고 알고 있었냐고 묻더군요. 저는 깜짝 놀란 척 전혀 몰랐다며 알았으면 학교 생활 기록부 얘기를 꺼냈겠냐고 말했죠. 그러면서 동창이 하는 말이 너무 웃겼습니다. 고정 출연자라서 뺄 수도 없어서 결국 학교 생활 기록부 부분만 촬영 못했거든? 그런데 방송 작가들 사이에 소문 퍼져서 방송국 관계자는 다 알게 된 것 같아. 너한테 이런 말해서 너무 미안하지만 이제 네 동서 끝이야. 우리 쪽에서 오해하는 거면 지금이라도 미리 공개해서 해명하라고 좀 말해봐. 지금 방송국 분위기 장난 아니야. 동창이 이리 말하길래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봤다고 슬쩍 말해버렸는데요. 사실 내가 우연히 본 글인데 지금은 삭제됐거든? 동서가 중학교 때 친구를 따돌리고 무시했대. 지금 그 친구가 중졸이라던데? 충격받아서 지금까지 집에만 있다가 최근에 겨우 나왔다고 하더라. 어찌나 트라우마가 셌는지 글도 제대로 못 읽는다고 하고 지금 마트에서 캐주얼 알바하고 있대. 동창은 제가 하는 말을 듣고 무릎을 탁 치더라고요. 동서가 역시 거짓말한 게 맞았다면서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예상이 맞았어. 요즘 누가 그런 사람 불러주겠냐? 요즘 학창시절 따돌림, 괴롭힘 문제가 엄청난 이슈라서 방송국에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하더라. 다른 프로그램 작가도 동서 자르고 다시는 안 부를 거래. 저는 너무 잘됐다며 웃고 싶었지만 심각한 척 인상을 찌푸렸어요. 동서 그렇게 안 봤다고 무섭다고 맞장구 쳤더니 동창이 학교 생활 기록부까지 보여줬어요. 이거 봐봐. 내가 혹시 몰라서 사진 찍어놨거든? 너도 조심해. 겉만 멀쩡해 보이지. 인성 안 좋은 사람 같더라. 마음 같아서는 학교 생활 기록부 몰래 들고 와버리지 왜 사진으로 찍어왔냐고 묻고 싶었죠. 저 사진이라도 가져갈까 싶었지만 가져갈 건더지가 안 보였어요. 동창 몰래 가져간다고 해도 동창이 일자리가 잘릴지 모르니 그러면 안 됐고요. 한마디로 그림 속 떡이었죠. 동창은 제 속도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어떤 출연자가 좋을지 상담하더라고요. 저는 머릿속에 온통 동서뿐이어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겨우겨우 말 많은 동창을 보내놓으니 제 평온한 일상에 동서가 끼어드는 일이 없었는데요. 사실 말이 평온하지 호수 위를 헤엄치는 백조 같았어요. 호수 밖에서 보면 백조가 우아하게 떠다니는 것 같아 보여도 물속을 보면 엄청나게 빠른 발놀림으로 움직이고 있대요. 제가 딱 그런 상태였네요. 눈에 불을 켜고 동서를 검색해보며 동서와 관련된 뉴스를 살펴봤으니까요. 하지만 기대하던 뉴스는 뜨지 않았어요. 그렇게 어떤 소식도 없이 잠잠하던 어느 날, 거실에 있던 남편이 전화통화를 했어요. 아마 동서한테 전화가 왔나 봐요. 저는 설거지를 하다가 물을 끄고 잠자코 듣고 있었죠. 스피커폰으로 전화하는지 무슨 말 하는지 다 들렸거든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아직도 냉전 중이신가? 어차피 이혼도 안 할 거 다시 화해하고 잘 지내봐요. 내가 자리 만들어줄게. 아주버님 벌이 시원치 않고 형님도 일하고 있다면서요. 형님 생일이니까 선물로 생활비 줄게요. 얼른 와서 같이 밥 먹고 돈도 받아가요. 안 갚아도 돼요. 한 300? 400이면 되려나? 대신 형님 꼭 데려와야 해요. 동서가 이런 말을 하길래 울컥했죠. 남편이 뭐라 말하나 잠자코 기다리고 있는데 냉큼 그러겠다고 하더군요. 남자가 자존심도 없나 봐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제가 고무장갑을 획 던지며 난 안 가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한테 다가와서 이리 말하는 거 있죠? 제발 가자.
재수 씨가 공짜로 준다잖아. 세상에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 300, 400 받고 외식도 하고 당신이 사고 싶어 했던 것도 사게, 응? 당신 옛날에 건조기 갖고 싶다고 했잖아. 그거 살까?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건조기냐고 빽소리를 질렀어요. 언제적 이야기를 하고 있어? 건조기 필요 없으니까 갈 생각하지 마. 아주 동서가 돈 준다고 하면 발도 닦아주고 넙죽 엎드려서 발 받침도 해주겠다? 이런 사람이 우리 집 가장이라는 게 웃기네. 당신은 자존심 없을지 몰라도 나는 있거든? 자존심 상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을 준다 해도 안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돈에 눈이 먼 남편은 제 자존심 따위는 보이지 않나 봐요. 저를 끝까지 설득시키려고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 혼자 다녀오게 허락해달래요. 그렇게 싫으면 나 혼자 다녀올게. 당신 아프다고 하면 동서가 이해하고 돈 줄 거 아냐. 당신 무시하고 또 나 혼자 갔다가 이혼하니 뭐니 난리치면서 동서한테 전화할 거 다 아니까 허락해주라. 내가 건조기 사준다니까? 남들은 다 있다며. 5년 전에 말한 그놈의 건조기에 왜 꽂혔는지 남편 주둥이를 확 잡아버리고 싶더군요. 그런데 뭐하러 가냐. 네 신수 네가 망친다. 이런 말을 하며 가지 말라고 남편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남편이 나중에는 너무 아깝다며 꽁돈이 날아간다는 헛소리를 짓거리길래 아무데도 못 가게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마트 출근 안 하는 날이라 저도 이제 슬슬 저녁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띵똥하고 초인종 소리가 들리는 거 있죠? 인터폰을 확인해보니 시어머니, 동서, 시누이 얼굴이 떡하니 보이더군요.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나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저것들을 어쩌면 좋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댁 식구들이 우리 집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와 버렸어요. 남편이 알려줬나 봐요. 문 열고 들어온 시댁 식구들을 아주 태연히 맞이하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은 저한테 인사도 안 하고 부엌 식탁을 점령했어요. 제가 그때 동서팔을 잡아당기며 말했는데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와서 이러는 건 좀 아니죠. 남의 집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았어요? 남편이 알려줬다고 해도 누르고 들어오는 건 아니지 않아요? 차분하게 따지니까 역시나 듣지 않았어요. 제 팔을 휙 놓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온다고 해놓고 안 오니까 제가 직접 온 거 아니에요. 사람이 약속을 했으면 바로 와야 할 거 아냐. 내가 괜히 오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돈 준다면 좋다고 달려올 것이지. 어디서 잠수를 타? 동서의 본성이 점점 드러나는 시점이었어요. 천사의 가면이 벗겨지고 중학생 때 인성이 스물스물 보이는데도 시댁 식구들은 놀라지도 않더군요. 저만 모르고 있었나 봐요. 그 와중에 초인종까지 시끄럽게 울려서 동서에게 으르렁대다 인터폰을 다시 확인했어요. 남편은 누구냐고 묻지도 않고 문을 벌컥 열어주고 있었고요. 그때부터 우리 집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배달 음식이 밀려 들어왔어요. 그 와중에 동서는 놀란 저를 보고 비웃으면서 말하더군요. 평소엔 비싸서 엄두도 못 내던 것들이죠? 너무 놀라지 말고 얼른 드세요. 매일 맛없는 집밥만 먹었을 거 아냐. 아주버님이 그러는데 형님 음식 너무 별로래요. 그쵸? 거기서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제가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는데도 동서는 짜장면을 뜯어 제게 건네고 있었어요. 형님, 내가 근사하게 형님 생일상 차려주는 거니까 받으세요. 그리고 약속대로 선물 겸 생활비도 드릴게요. 남편은 앉아서 동서에게 주려고 짜장면 뜯고 있지. 시모는 제 냉장고를 뒤져보며 제가 담근 김치 없냐고 하더군요. 동서가 좋아한다면서요. 아무도 제 편은 없고 이 집에서 나가는 방법과 동서가 주는 음식을 먹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제가 나가려고 하니까 동서가 갑자기 이러는 거 있죠? 또 욕하면서 나가게요? 뻔하다 뻔해. 나 같으면 대충 비위 맞춰주고 400만 원 가져가겠다. 남편은 저 말고 자기한테 달라며 짜장면 뜯다 말고 손을 내미더라고요. 손에는 짜장면 소스가 덕지덕지 묻어 있었는데
그 꼴을 보자마자 절로 이 말이 나왔어요. 제가 언제 욕을 했다고 그래요? 동서가 돈 준다는데 바로 앉아야지. 이렇게 된 거 돈도 받고 동서도 골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수치스러워하면서 욕하고 소리 지르고 도망가는 걸 즐기는 것 같았거든요. 동서 입맛대로 해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즐기기로 한 거죠. 기싸움에서 이기는 건 자신 있는데 돈까지 받으니 일석이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 손에 든 돈을 빼앗아서 주머니에 넣고 짜장면을 뜯어줬어요. 그리고 맛있다며 이런 소리를 해대며 약 올렸어요. 동서가 사주고 용돈도 줘서 그런가 더 맛있게 느껴지네. 앞으로 돈 좀 더 줄 수 있어요? 어머님 용돈도 드리고 있다면서요. 요즘 방송에도 나와서 돈 많이 버는 것 같던데 좀 도와줘요. 남편 월급이 너무 쥐꼬리만 해서 그래. 제가 이러니까 동서가 당황한 눈치였어요. 그런데 그때 시모가 배달 올 때 같이 오는 일회용 수저로 제 뺨을 후려치는 거 있죠? 어딜 동서보다 숟가락을 먼저 들 수가 있냐? 생일상까지 차려줬건만 배가 불렀네. 동서가 그제서야 한박 웃음을 짓더니 저를 보고 비웃더라고요. 우리 형님은 가방끈이 짧아서 그런가? 식사 예절을 모르네. 당연히 내가 밥 사주고 돈 주는데 나를 어른 대접해야죠. 집안 어르신이 밥 숟가락 먼저 드는 거 몰라요? 그런데 그때 신우이가 벌벌 떨면서 동서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언니, 메인 작가님이 그러는데 생활기록부 자기만 알고 있는 거 아니래. 자기 친구가 생활기록부 떼보라고 은근슬쩍 추천하더니 언니 실체 알아간 것 같대. 언니도 적당히 해. 그러다가 옛날 일 다 밝혀져서 언니 방송일도 못하고 피부과도 망해. 동서가 이 말을 듣고 제가 무슨 수로 폭로하겠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하지만 신우이가 가방에서 동서의 학교 생활기록부를 꺼내서 보여주었죠. 우리 방송국에 소문 다 퍼졌어.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언니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언니를 위해 학교 생활기록부 몰래 빼왔거든. 동서가 역시 신우이밖에 없다면서 학교 생활기록부를 가져가려고 하는 순간 신우이가 획 피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이걸 언니가 왜 가져가려고 하는데? 나 지방대 나오고 돈 못 버는 방송작가라고 무시하던 거 잊었어? 방송국 사람들이 언니 실체 알아채고 손절했다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 그러다가 언니 학교 생활 기록부를 봤는데 눈이 돌아가 버렸어. 정신 차려보니까 내 손에 이게 있더라고. 신우이가 학교 생활 기록부를 펄럭이면서 갑자기 제 편에 서겠다고 했습니다. 저랑 같이 다 폭로해버릴 거라고 하니 동서가 헛웃음을 지었죠. 무슨 수로 폭로하게? 고작 선생이 남긴 한 줄 때문에 내 인생이 파토날 것 같아? 말해봐. 무슨 수로 폭로할 거냐고. 동서가 짜장면을 엎고 난리를 치길래 제가 마트에서 만난 동료 이야기를 말해버렸어요. 나는 피해자도 알고 있어. 나한테 증언도 해주던데? 학교 생활 기록부도 그 피해자가 말해준 거야. 설마 사람들을 너무 많이 괴롭혀서 피해자가 누군지 기억 안 나는 거 아니지? 나 그 사람 설득해서 인터넷에 올려버리려고. 피해자 증언도 나오면 너도 어떻게 못할걸? 우리가 인터넷에 올리면 방송도 다 잘린 것도 모자라 피부과도 망하겠네. 요즘 사람들이 따돌림 문제에 예민한 거 알고 있지? 이렇게 말하니까 동서가 입을 떡 벌리고 다물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마트 친구 이름을 대면서 그 사람을 만났냐고 물었어요. 그 친구 성이 진짜 특이하거든요. 제가 성까지 맞춰버리니까 동서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내가 형님한테 그런 건 미안해. 근데 그건 옛날 일이잖아. 걔가 오해한 걸 거야. 워낙 소심한 애라서 오해가 커진 거라고.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빌 테니까 걔한테 말하지 말아주라. 마트에서 일하다가 만났다며 내가 돈 줄게. 마트 출근하지 말아주라. 걔랑 연 끊어줘. 어? 얼마나 심하게 괴롭혔는지 아주 가만히 있지를 못하더군요.
안절부절 못하다 못해 제발 살려달라고 하길래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마트 친구를 설득해 학교 생활 기록부를 인터넷에 공개해버렸죠. 그 이후로 일어난 일들을 보니 그야말로 생난리가 따로 없더군요. 동서가 나왔었던 프로그램 시청자 게시판에 나가라는 말이 도배되고 피부과는 망하고 말았어요. 피부과 문짝에 스프레이로 욕을 써놓거나 피부과 앞에 현수막이 걸리더라고요. 그동안 동서가 무시했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던 거죠. 전 그런 와중에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피해자가 있으니 직접 만나서 사과하지 않으면 당했던 따돌림을 전부 다 발표하겠다. 당연히 시댁 식구들이 제 글을 본 것 같더군요. 피부과 환자가 확 줄어들어서 동서 수입이 줄어드니까 시모가 절 찾아왔거든요. 동서에게 용돈을 받다가 못 받아서 아쉬웠는지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아가,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지 않냐? 그래도 우리 가족인데 제발 일 크게 만들지 말자. 이쯤 했으면 된 것 같으니까 인터넷에 올린 글도 전부 다 내려줘. 시어머니가 저한테 매달리면서 사정하더니 제 남편 인생도 망가질 수 있다는 거 있죠. 협박을 하더니 갑자기 앞으로 잘하겠다고 비니까 짜증이 나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그럼 동서가 나 맞춤법 가르쳐줬듯이 인성교육 좀 시켜줄 테니까 데리고 오세요. 안 데려오면 더한 글도 올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어머님이 겁을 잔뜩 집어먹고 동서내로 달려가겠다고 했어요. 1시간이 안 돼서 동서랑 같이 오길래 절 선생님이라 부르라 했죠. 드디어 오셨어요. 어머님한테 들으셔서 잘 아실 텐데 저한테 인성 배울 준비하고 오신 거죠? 근데 왜 빈손으로 오셨대? 이러면서 공책과 펜을 쥐어주고 친히 인성교육을 시작해줬어요. 제가 읽어주는 책을 듣고 필사까지 시켜버린 거죠. 3시간 동안 꼼짝도 못하게 하니 집 가고 싶어서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고 있던 매로 책상을 탁 치면서 말했어요. 이제 3시간 됐어요. 3시간도 못 버티는데 어떻게 의사가 됐대? 정신 차리고 다시 필사하세요. 글씨 예쁘게 안 쓰면 다시 하라고 할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 동사무소에서 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도 듣게 했어요. 1달 동안 수업을 꾸준히 들으러 다니길래 검사를 해보기로 했죠. 그래서 동서와 시모를 제 집으로 불러서 A4 용지를 꺼내놨어요. 동서가 이게 뭐냐고 물어보길래 웃으면서 말해줬어요. 잘 배웠는지 체크해보려고요. 어머님도 인성교육 좀 받아야 할 것 같으니까 동서가 그동안 배운 거 어머니한테 가르쳐보세요. 의사니까 잘 가르치겠죠? 기대할게요. 제가 의사라는 말을 강조하며 동서를 괴롭혔어요. 시어머니를 가르치다 잠깐 멈출 때마다 뭐 하냐고, 의사가 이것밖에 못하냐고 닥달을 한 거죠. 그렇게 동서가 망신을 당하며 시모를 열심히 교육시켰어요. 총 4시간 정도가 흐르자 동서와 시모를 지켜보고 있다가 이런 말을 꺼냈어요. 이제 끝난 것 같으니까 가보세요. 그리고 어머님은 동서가 잘못할 때마다 잘 가르쳤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어머님도 동서랑 똑같은 사람이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세요. 제가 날린 일침에 시어머니는 알겠다며 얌전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여기서 끝낸 게 아니라 동서가 배운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사과문을 쓰게 했어요. 이날 쓴 사과문을 마트 친구 앞에서 읽게 만들었죠. 물론 처음에는 마트 친구가 만나기 싫다고 했어요. 나는 굳이 사과 안 받아도 돼. 사과 받는다고 내 인생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때로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그 애랑 다시 마주할 생각만 해도 심장이 두근거려. 난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동서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는데 동서 인생도 망가뜨려야 하지 않냐고 설득했는데요. 결국 친구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만나보겠다고 했어요. 제가 바라던 대로 마트 친구 집 앞까지 찾아온 동서가 제가 쓰라고 독촉한 사과문을 읽었죠. 동서는 수치스러워하면서 사과문을 다 읽은 뒤
마트 친구에게 90도로 허리 숙여서 미안하다는 말을 했어요. 내가 재밌으라고 한 말 때문에 인생을 망쳐서 미안해. 그동안의 과오로 내 인생도 망가져서 나도 후회하고 있어. 앞으로 평생 속죄하면서 살아갈게. 제발 내 사과 받아주라. 친구는 사과문 잘 들었다며 사과는 받아줄 수는 없다고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친구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이날을 계기로 저와 마트에서 친해진 친구는 절친한 사이가 됐어요. 지금까지 연락하며 소소하게 음식을 만들어 먹고 여행도 가고 있죠. 그 와중에 남편은 어떻게 됐냐고요? 남편은 시모와 동서가 인성교육을 받고 사과문을 썼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왠지 모르게 제 눈치를 계속 봐서 어떤 촉이 들었죠. 그래서 남편을 얼른 떠봤는데요. 설마 당신도 학교 생활기록부에 빨간 줄 그어져 있는 거 아니지? 우리 확인하러 가볼까? 당신 과거 좀 의심되는데? 제가 이러니까 남편이 놀란 토끼 눈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때다 싶어서 남편도 정신교육을 시켰죠. 동서와 똑같이 인성교육도 시키고 동사무소 수업도 듣게 했어요. 거기에 더불어 부부 상담도 받게 하면서 남편의 인성을 고쳐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남편이 더러운 인성을 내비칠 때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뭐? 그때 동서 탓이 아닐 수도 있다고? 실수인 것 같다고? 정신 안 차리고 남들 무시하고 괴롭히거나 나한테 그런 식으로 대하면 똑같이 해줄 거야. 아참. 그리고 어떤 공무원은 과거에 저지른 것들이 다 들통나서 타고 있던 라인 다 사라졌다고 하더라. 공직사회 좁아서 인사과에서 안 좋게 본다는 사람 끝이래. 당신한테 하는 말 아니고 그냥 그렇다고. 요즘은 이혼도 흠 아니라고 혼잣말을 하니 남편이 깨갱하며 알아서 잘하겠다고 하더군요. 그 결과 저는 전과 다르게 남편의 외조를 받으면서 남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행복한 것도 정말 오랜만입니다. 이혼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싫었던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었지만 제 힘으로 모두 다 바로잡게 됐어요. 여러분도 오냐오냐 하지 마시고 무조건 수그리고 들어가지 마세요. 자기 이득이나 권리 제대로 주장하고 살다 보면 저같이 꼽히는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좋은 사람, 좋은 인연만 있길 바라며 이만 글 줄여보도록 할게요. 저처럼 늘 행복하시길 바라요.